오랜만에. 네. 기다린 뭐 이게 어디에 들어간다. 일단 말이 맞게 뭐 여기. 어이구야. 당신 먹고. 당신 먹는 시 나도 찾아서 그 자주 봐. 이것도 당신 본 것도 여기에다가 딱 하고 붙여놔야 돼. 그렇지. 썼는데 제가 그때 많이 안 썼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아니 봐봐. 답지도 안 받았어 그러면?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지. 일단 다 답지 줄게 내가. 자, 그리고 화면 항상 붙여놔야 돼 바로 스펙 노트에다가. 알았지? 그래서 나한테 사인 받아야 돼. 자 봐봐 번. 어이구야. 자, 잘 봤습니다. 아유, 연휴 끝나고 일주일 만에 됐는데 어떻게 수금은 잘들 하셨습니까? 수금? 많이 했어요 지금이? 그럼 씨 좀 내가 좀 갖고 와야지. 씨 한 달 만에 와놓고선 씨 빈손으로 와. 생각 다 먹었어? 수금 좀 주영아 수금 좀 어땠어? 수금. 아 내가 하는 말을 수금을 너무 어렵게 말했나? 세뱃돈 많이 안 받았냐고. 그래? 도영아. 네? 뭐야? 저는 수긍을 할 데가 없어. 오히려 나는 여러분이 한 제 나이쯤 되면 알 텐데요. 제가 이중으로 나가거든요. 돈이 위로도 드려야 되고 아래로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한테 돈 드려야 돼. 조카들 돈 줘야 돼. 이번에 그 큰 조카가 있는데 큰 조카가 여러분이랑 동갑이에요. 고2예요. 그래갖고 이 큰 조카 애한테 이제 20만 원 주고.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주는 거 아니야? 10만 원 정도 많이 받. 10만 원 정도 많이 받는 거. 시세를 몰라서. 그래서 큰 애한테 20만 원 주고 작은 애가 초5거든요. 걔한테 이제 5만 원 주고. 그리고 그 큰 애가 이제 그 놀이동산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놀이동산을 얘가 간 지가 오래됐대. 그래서 이제 놀이공원을 데리고 왔어요. 롯데월드를 갔거든요. 롯데월드를 갔는데 그 롯데월드 가면은 막 아틀란티스 이런 거 재밌는 거 기다리다가 1시간 넘게 기다려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기다리는 게 싫어서 네, 그게 있더라고요. 그 프리패스권 같은 게 있더라고. 그게 이제 5번에 얼마지? 한 4만 얼마인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둘이니까 이제 2배잖아. 2명이서 타니까. 그러니까 한 9만 원 또 낸 거야. 그래서 이제 그 9만 원 또 내고 아틀란티스 3연속 탔어요. 타고 내리고 또 타러 가자. 또 타고 내리고 또 타고 내리고 3연속 타고 아무튼 그랬어.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뭐 밥 먹이고
족한테만 한 50만 원 쓴 것 같아요. 이번 그 연휴 동안에. 그래서 이제 그 뭐 어차피 고2니까 제가 이제 저는 적게 줬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얘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대학교를 간다. 그러면 이제 내가 뭐 하다못해 뭐 노트북이라도 하나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고2니까 한 20만 원이면은 뭐 필요한 거 그냥 적당히 사지 않을까 사실 이 생각하고 줬는데 제가 너무 많이 준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추석 때는 10만 원만 줄게요. 자, 아무튼간 우리가 또 이제 연휴가 끝나고 이제 또 이제 와서 또 이제 다시 또 공부할 생각하니까 막막하고 깜깜하죠, 그죠? 네, 이제 당분간 연휴는 없습니다, 여러분. 당분간 연휴는 없고 아마 이제 여러분 이제 여름방학 전까지는 이렇게 이제 연휴는 없을 겁니다. 금방 가잖아요. 2월달 또 한 달 짧고요. 또 이제 우리 3월 말 되면 또 이제 내신 대비를 또 하겠죠. 한 달 한 반 남았네요. 내신 대비까지.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 또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열심히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좀 이어서 하자면 그 교재 작업 관련된 거. 그 교재 작업이 지금 진행되는 게 그 원장님께서 그때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그 지문 선정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받아서 이제 2차 가공을 해갖고 교재를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너무 많이 바쁘셔갖고 지금 이제 그 1차 작업이 이제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30지문 정도 만들려고 하는데 한 절반 정도 지금 완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말했다시피 모의고사를 좀 당분간 화요일날에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날까지는 일단 어법 수업을 할 거예요. 한 번 남았으니까 그걸 좀 하고 이제 당분간은 좀 모의고사를 할 생각인데 모의고사를 조금 어려운 걸로 할 생각입니다. 좀 어려운 걸로. 한 고3 한 6월 내지 9월 수준 정도 되는 그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수능 수준 정도 되는 걸로 해갖고 좀 해볼까 이렇게 일단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교재가 이제 완성이 될 때쯤에는 제가 여러분께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뭐 얘기할 건 다 한 것 같고 자 그러면 데일리 테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었던 이제 10번 지문인데요. 이 10번 지문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간략하게 제가 좀 요약 버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 내용에서 우리가 봤던 건데 환자가 직접 온라인상에서 뭐야? 갑자기 일어나. 환자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건강 정보를 찾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환자가 온라인에서 건강 정보를 검색하는 것의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장단점. 장점은 무엇이냐? 당연히 이제 그 의사 입장에서 뭐 시간을 절약해 준다든가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근데 단점으로서 두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는 왜곡된 정보가 제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어떤 이제 정보 검색자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그 내 입맛에만 맞는 정보를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점. 요게 이제 단점이었죠. 자 그래서 지금 어휘 선택형 문제로 나왔는데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휘 문제를 풀 때 내신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 중 하나죠. 흐름 문제보다 어휘를 선호한다라고 했습니다. 어휘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세 가지. 어떤 거다? 주제를 알아야 되고 이 글의 내용의 주제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해당 어휘가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휘가 있다라는 거는 요 어휘를 말하는 거예요. 각각 밑줄 쳐져 있는 어휘. 어휘가 있는 문장의 맥락이 중요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당연히 그 어휘의 의미가 중요하겠죠. 이 세 가지가 다 돼야만 정확하게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자,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온라인에서 건강 정보를 검색하는 것의 장단점이에요. 장단점. 그러면 어느 부분이 장점을 말하는 거고 어느 부분이 단점을 말하는 건지 이거를 가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however 부분 아니면 but 부분 이런 거를 찾으면 되겠죠. 그게 보자. 여기 있습니다. but 하고 나왔죠. 됐나요? 이 but을 기점으로 해서 but의 앞 내용은 온라인에서 건강 정보를 검색하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었고요. but 이하에서는 안 좋다의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일단 주제를 파악을 해서 어디를 기점으로 장점이냐 단점이냐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어휘가 있는 문장의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러면 이제 밑줄이 쳐져 있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여기부터 문장 끝나는 부분이 여기까지죠.
자, while이 나왔습니다. while이 나오면요, while A에 해당하는 내용, B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데 두 내용은 서로 반전되겠죠. 반면의 뜻이니까. 그럼 B 내용을 보면 됩니다. sorry, B 내용이 여기까지가 A 내용이네요. 여기가 B 내용이네. Sometimes that research can be sound라고 나왔어. 이 sound라는 게 건전한, 타당한 이런 뜻이 있었지. 그러면 때때로 그 조사는 타당할 수도 있답니다. 그 조사가 타당할 수 있다는 건요, 결국 온라인에서 건강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지. 온라인에서 건강 정보를 검색하는 게 타당할 수도 있다는 거야. 즉 좋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while 이하에 있는 내용은 안 좋은 얘기 나오겠네. 됐어? 이러한 반면에 좋을 수 있다. 반면의 뜻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좋은 말, 안 좋은 말 나와야겠죠. A에 해당하는 건. 그러면은 딱 보더라도 displeased가 뭔가 불쾌하게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displeased가 정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자면 많은 의사들이 불쾌할 수 있대요. 뭐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환자한테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의사 입장에선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 네가 뭔데? 뭔 줄 알고 네가 전문가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가끔씩은 그게 타당할 수도 있다고.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좋지 않은 말 displeased가 정답이 된다. 사실은 while 찾고요. 이 B 내용 해석만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게 바로 A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내용을 볼 건데 B 내용부터는 온라인에서 건강정보를 검색하는 게 안 좋다 쪽이 주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B 내용부터. 자, 그럼 B 내용이 시작 지점이 어디입니까? 여기부터네. people부터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자, 사람들은 또한 run into trouble, 어떤 문제를 겪게 되는데 when looking for information online, 온라인에서 정보를 검색할 때 문제를 겪게 된답니다. 뭐를 기반으로? prejudice냐, fact냐 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면, 즉 내신으로 접근을 한다면 되게 쉬운 문제고요. 정시나 아니면 수능으로 접근한다면 뒷내용까지 봐야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전에 이 내용을 봤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뒷내용을 안 보더라도 prejudice가 정답이라는 걸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지문을 처음 보는 입장이다 라고 본다면은 이렇게 봐야겠죠. 자,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건강정보를 검색을 하는데 문제를 겪는다라고 나왔잖아요. 문제를 겪는다. 그럼 왜 문제를 겪겠어요? 편견을 기반으로 해서래요. 얘는 선입견. 얘는 뭐랍니까? 사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대요. 아니, 우리가 온라인에서 건강정보를 검색하는데 사실을 기반으로 온라인에서 정보를 탐색하는데 왜 문제를 겪어요? 사실인데. 문제를 겪을 일이 없잖아요. 오히려 장점이 되는 거잖아. 근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것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이하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온라인에서 건강정보 검색에 단점이 나와야 된다고. 이 앞에서 장점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이제 장점이 될 수 없는 녀석, 즉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온라인에서 건강정보를 검색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prejudice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원래 믿음의 저주. 사실 얘도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믿음의 저주. 원래 믿음이 뭔데요? 기존의 믿음이 뭔데? 이게 선입견 아니에요? 이게 선입견이잖아. 근데 이 선입견을 뭐라고 했어? curse. 저주라고 했잖아. 저주. 안 좋은 말이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C를 볼게요. insufficient냐, 그러니까 불충분한 거냐 아니면 충분한 거냐 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요 이하에서 문장 구조를 보면은 전부 다 if로 시작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그치? 전부 다 if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네 가지가 다 예시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네 개의 예시들은 전부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 기존의 신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진 상태로 온라인에서 건강정보 검색을 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이런 이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그럼 내가 온라인에서 검색을 할 때 어떻게 검색하는 거야? 선풍기 틀고 자면 죽음.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야. 그럼 이 검색어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 나의 선입견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이미 검색어 자체에 나의 선입견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검색 결과에는 뭐가 나온다? 선풍기 틀고 자서 죽은 사례들만 나올 거라고요. 그 정보는 넘쳐날 거라고. 그 정보가 없으면은 문제가 안 되겠죠. 정보가 만약에 없어.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검색을 했는데 그에 대한 검색 결과가 안 나와. 그러면 전혀 문제될 게 없잖아. 아, 내가 지금 검색한 게 잘못된 선입견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근데 결과가 나와버린다고. 그러면은 역시 내 생각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 if 4개의 문장에서 정보가 많다라고 나오는 건 결국에는 안 좋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정보가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정보가 많이 나오니까 나는 그걸 믿게 되고 결국에는 기존의 신념을 믿게 되는 거에 대한 저주를 얻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but 이하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온라인에서의 건강정보 검색이 안 좋다 얘기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전부 다 마이너스 얘기야. 마이너스 얘기. 근데 정보가 많은 게 좋은 거라고 했습니까? 안 좋은 거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그래서 온라인에서의 그 원천이 풍부하다라는 내용. 됐어? 풍부한 게 안 좋은 내용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abundant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번 볼게요. 1번은 대체적으로 잘 하셨고 2번 사실상 이제 여기를 여러분 대부분 많이 틀리셨는데 지난번에 했었던 독후감 이제 11번 질문이었습니다.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내용이 뭐였냐면 아이의 이름을 이야기 속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였어요. 되게 쉬운 내용이었죠. 애 이름을 이야기 속에 집어넣은 상태로 이야기를 해주면 애한테 이제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다? 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관심을 많이 쏟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아이에게. 그래서 아이는 아, 내가 선생님이 정말 나를 신경 많이 써주고 있구나. 정말 나한테 주목을 많이 해주고 있구나. 이런 확신을 느끼게 해준다. 라는 게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죠. 자, 이 글의 요약문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키워드를 먼저 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약문을 우리가 완성을 할 때 일단 지금 주어져 있는 단어가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조건을 보면 어형 변화 없고 단어 모두 활용하되 중복 사용도 없고 추가 단어도 없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거 순서 배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서 배열만.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순서 배열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일단 조건만으로 따지면은 다시 한번 굉장히 낮은 난이도입니다. 왜냐면 어형 변화도 없고 추가 단어도 없고 중복 사용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조건만으로 따지면 되게 쉬운 난이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약문을 풀 때 항상 제가 이것도 거의 뭐 매 시간마다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키워드를 좀 여러분이 작성을 하던가 아니면 생각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작성을 추천합니다. 쌤 개인적으로는요. 왜냐면 키워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키워드를 작성을 완료를 했으면요. 그러면은 어느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빈칸에 어느 내용. 어느 내용이 나올까? 요거를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거를 종합해갖고 이제 조건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를 조합을 하는 거죠. 이때는 당연히 어법에 알맞게 이거를 조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과정만 보면 사실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이게 쉽지가 않겠죠. 일단 키워드를 한번 먼저 작성해보죠. 자, 일단은 1번부터 여기다 쓸게요. 아이의 이름을 이야기 속에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의 이름을 이야기 속에 집어넣어. 일단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좀 뭔가 주목받고 있다. 내가 좀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는 특별한 관심이라고 해도 되겠고 뭐 주목이라고 해도 되겠죠. 주목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거죠. 받고 있다고 느낀다. 자, 여기에서 이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아니죠. 뭐 이것을 통해서 할 필요도 없는데 이게 결국 핵심이네요.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네. 이야기 속에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아이는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내용은 이거니까 요것만 쓸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빈칸 부분을 보면 여기 콤마를 기준으로 앞뒤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주어 부분에 telling a story라고 나왔어.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이야.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 그러면 일단 아이의 이름을 이야기 속에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해주기라고 쓸게요. 이야기를 해주기. 그럼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건 얘밖에 없거든요. 이야기를 해주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할 내용은 요 내용이 되겠네요. 아이의 이름을 이야기 속에 집어넣은 채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 됐어? 요 내용이 나와야겠죠. 이게 뭐다?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줄 수 있다. 특별한 관심을 줄 수 있다. 뭐 아이 입장에서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뭐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럼 일단은 이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정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조건에 맞게끔 해보자면 아이의 이름을 이야기 속에 집어넣는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with the child's name in it이라고 썼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아이의 이름을 이야기 속에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아이의 이름을 in it, 그것 안에 넣은 채로 이야기를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it을 쓴 거는 앞에 스토리라고 나왔기 때문에 it이라고 대명사로 쓴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남은 단어를 보자면요. 일단은 좀 special attention 뭐 이런 단어가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attention이라는 단어가 또 보이네요. 그리고 one of the ways, 방법 중에 하나. 그리고 convinced, 뭔가 확신을 준다라는 느낌? 확신 받는다라는 거겠죠? 뭐 이런 이제 단어들이 좀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단어를 보면은 받는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to give를 통해서 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아이의 이름을 이야기 속에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줄 수 있다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맞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느냐? It's one of the ways to give a child special attention 이라고 썼습니다. 즉,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줄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다 라고 이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다 썼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아이의 이름을 이야기 속에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줄 수 있다. 여기까지 했어. 근데 여기에서 지금 내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남아있는 게 있는데 아마 여러분 입장에서 제일 어려웠던 건 이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throw which. 이 부분을 아마 제대로 쓰신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거를 항상 계속적 용법처럼 여러분이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적 용법처럼. 항상 계속적 용법으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콤마가 없어도요. 그러면 through which니까 through는 뭐뭐를 통해서고 which는 앞에 나와 있는 무언가를 대신하겠죠. 일부를 대신하거나 뭐 선행사를 대신하거나. 그러면은 해석을 할 때 which는 원래 그리고라는 말과 그리고 그것이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거죠. 접속사와 대명사 합쳐진 거죠. 그렇지? 그러면은 앞에 through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through which는요. 그럼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일단 내용을 먼저 읽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안 쓴 단어 중에 핵심적인데 convinced라는 표현 안 썼고요. are drawing이라는 표현 이런 것들을 안 썼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 drawing이니까 뭔가를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convince는 뭔가 확신을 얻게 된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꾸리면 될까?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를 통해 아이가 좀 이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확신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남은 내용을 좀 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hey become convinced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확신을 가지게 된답니다. 어떤 확신이냐? 대절 이하라고. 그들이 관심을 are drawing 끌고 있구나. 관심을 받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요 2번 지문이 어려웠던 이유는 저는 요 앞부분까지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아마 요 부분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가 사실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좀 팁을 좀 드리자면 보통 이렇게 빈칸이 나왔을 때 콤마가 나와 있다면요. 콤마가 이렇게 중간에 하나 끊겨져 있다면 여러분께서는 이제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이나 아니면 분사 구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은 조금 더 영작하는 데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없다면은 진짜 어려운 문제고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3번. 자, 이번에도 이제 어휘 문제인데 여러분 대부분이 어휘는 잘 골랐거든요. 근데 바꿔 쓰는 거에서 좀 약했었던 것 같아요. 바꿔 쓰는 거. 일단 12번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우리 그 번역 난이도는 쉬운데 내용 파악 난이도가 조금 어려웠던 그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킬러라는 이름을 이제 뭐 우리 인간이 이제 고래에게 붙여줬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이 사실상 킬러다. 고래를 인간이 직간접적으로 죽여왔고 죽이고 있다라는 게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주제 파악했고요. 그리고 각 문장별로 해당되는 거를 이제 해당 맥락을 봐야겠죠. resentment라고 나왔는데 resent라는 것 자체가 분개하는 이란 뜻이거든요. MENT가 붙었으니까 분개, 분노 이런 뜻이야. 그러면 최근에 분노의 어떤 상징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간이 가지는 최근의 분노라는 게 무엇이냐? 이 분노에 대한 단서가 바로 뒤에 나와 있죠. 요겁니다. 요게 바로 단서예요. 이건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앞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그 고래를 이제 말살한다, 고래를 죽인다는 것 자체가 삶에 대한 부정이고 생명체에 대한 부정이고요. 그리고 인간이 최근에 가지게 된 분노를 표출하는 것뿐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아니 인간이 고래에게 무슨 분노를 가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그 분노에 대한 근거가 바로 다음 문장이었죠. 왜? 우리는 한 고래를 킬러라고 이름을 지어도 돼요. 한 고래를 킬러라고 이름 지었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고래가 인간을 죽였구나. 어떤 고래가 인간을 죽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해서 복수하는 거죠. 그래서 고래를 죽였다고요.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분노라는 거는 문맥상 어색할 게 없는 거죠. 여기에 근거가 바로 나왔으니까. 이번 내용을 보면 profit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yield랑 연결되는 건데 yield는 produce라고 했어요. 제가 만들어내다, 생산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시작점 문장부터 보면 고래는 더 인정받았대요. 진가를 인정받는데요. than ever.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고 고래를 관광하는 게 더 많은 이익을 낸답니다. 고래를 죽이는 것보다. 됐어요? 그러면은 고래를 죽이는 것보다 오히려 고래를 살려두고 관광하는 게 더 이익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사실 그 뒤에도 보면은 여기 잠깐 건너뛰고 그 뒤에도 보면은 고래를 실제로 살려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사실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래를 관광하는 게 오히려 더 이익이 되는구나 라는 내용이 사실 문맥적으로 더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앞 내용을 보면은요, 앞 내용에는 우리가 고래를 직접적으로 죽였다는 내용이 첫 문장에 나왔잖아. 고래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나왔잖아. 근데 나중 가서 보니까 고래를 안 죽이고 그냥 냅두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 금전적인, 재정적인 이익이 더 되는구나. 이걸 나중에 알게 됐다고 했으니까 profit 자체도 문맥상 문제될 게 없고요. 요 세 번째, 3번에 있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The best of is absent in that appeal to our self-centeredness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there가 가리키는 건 고래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직역을 하면 고래의 최고의 희망은 없대요. 부재중이래. 그 호소에서 우리의 자기 중심성에 대한 호소에서요. 이게 직역한 건데 말이 어려웠죠. 이게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인간이 고래를 원래는 이제 죽였었죠. 어떻게? 그냥 분풀이로 죽인 거야. 분풀이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야 고래 죽이지 마. 살려놔. 이게 더 이익이야. 고래 관광으로 우리가 돈 벌자. 이게 더 이익이야. 그러네? 그러면은 우리 돈 벌기 위해서 고래를 살려두자. 그럼 여기서 인간이 고래를 살려둔 이유는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의 이익 때문에. 그럼 인간의 이익 때문이란 건 결국 뭡니까? 인간의 자기 중심성 아니에요? 이기적인 거잖아.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그들의 최고의 희망이 존재하게 됐다는 거야. 고래의 최고의 희망이 존재하게 됐다고. 고래의 최고의 희망이 뭐였는데요? 생존이죠. 생존. 아니 계속 죽임당했잖아. 근데 고래 입장에서는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인간이 우리를 더 이상 안 죽이네? 더 이상 안 죽이네? 그러면은 이 고래가 살 수 있게 된 건 어찌 보면 뭐 때문인 거야?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생존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absent냐 present냐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their best hope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야. 생존이라는 의미. 이것만 알면 끝난 거였어. 생존이 존재하는 거겠죠. 생존이 존재한다. 이게 생존이라는 개념을 알았으면요. 앞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래를 죽이는 것보다 고래 관광이 이익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고래를 안 죽인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고래가 안 죽는 거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고래가 안 죽는 게 존재하는 거니까. 됐어? 그래서 사실 그들의 최고의 희망이라는 게 생존이라는 키워드만 알면은 우리가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이 이 반의어 관계를 몰라서 틀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absent와 present. 요것만 좀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omit은 이제 제외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exclude예요. exclude. 같은 뜻인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벗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고래가 어쨌든간 생존은 하긴 했어. 하지만 우리 모두가 정서적이고 지적인 그런 성숙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그들을 해치는 것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거래요.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성숙해져서 이제 더 이상 고래를 죽이지 말자 이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고래를 죽이고 있다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고래를 안 죽이는 이유가 지적 정서적으로 성장해서예요? 그게 아니야.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그냥 살려둔 거야. 근데 설령 정서적 지적인 이유로 살려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고래를 간접적으로 죽이고 있다고. 됐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고래를 죽이는 것으로부터 제외를 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더 이상 고래를 안 죽인다 하더라도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그들을 잃고 있다. 고래를 죽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니까 4번도 문제될 게 없겠죠. 자 5번 devastate는 황폐화하다. destroy의 약간 상위 버전 개념의 단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 쉬운데요. 인간이 세상을 더 많이 채울수록 우리는 세상을 더 많이 황폐화한다. 인간이 많을수록 생태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 라는 내용이니까 5번은 뭐 당연히 흐름상 적합한 단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데일리 테스트를 조금 길게 설명했는데 우리 오늘 진도 부분을 좀 얼른 봐야겠네요. 오랜만에 하는 데다가 또 이제 난이도가 좀 있었어갖고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3번 할 차례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3번 부분을 좀 같이 볼까요? 자습서를 띄워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숙제로 해오신 이제 소재 작성, 그 다음에 주제문에 표시하는 거, 제가 한 거랑 좀 비교해 보면서 수정 보완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는 지문들이 난이도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진도가 빡빡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13번 갑니다. 지문도 좀 기네요. 첫 문장부터 갈게. 웬만하면 첫 두 문장에서 소재가 나온다고 했어. 그래서 첫 두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항상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글을 읽는 방향성을 잡아주기 때문이죠. 첫 문장을 보면은 Popular music, 대중음악이 is much talked about. 많이 말해진답니다. In terms of 어떤 관점에서요? Youth culture and kinds of resistance. 청년 문화와 각종 저항의 관점에서 대중음악이 많이 말해집니다. 자 일단 뭔지 모르겠는데 대중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중음악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거는요 대부분 청년 문화 라던가 아니면 저항 이런 관점에서 얘기가 많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얘네랑 관련성이 있다. 관련성이 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됐나? 그러니까 대중음악, 우리가 흔히 대중음악이라고 말하는 거. 저는 이거에 가장 잘 해당되는 게 힙합 아닐까 생각해요. 힙합 계열. 그러니까 청년 문화와 관련성이 있고. 물론 이제 60, 70대도 힙합 들을 수 있지. 근데 보통 힙합 문화는 10대에서 30대? 이 사이가 사실 제일 대중적으로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중음악이라고 우리가 흔히 칭하는 거는 청년 문화가 뭔가 저항 이런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많이 말해진답니다. 근데 여러분 딱 보면은 느낌이 오지 않아요? 많이 말해진대. 이런 거 보면 이제 여러분 느낌 와야지. 뭐야? 통념이죠, 통념. 통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통념의 가능성. 됐어? 많이들 이렇게 말해진대. 그럼 실제로는 아니야. 안 그런 경우도 있어.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겠죠. 뒷내용을 물론 봐야 됩니다. 자, 일단 저는 주제를요 두 문장을 뽑았거든요. 두 문장.
그래서 이제 this is both valid 어쩌고 나온 문장과 그 다음에 and use itself is a notion that contains great diversity 여기까지 저는 이 두 부분을 주제로 뽑았는데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여러분이 체크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지금 여러분 교재를 기준으로 한다면 첫 줄의 맨 뒷부분 this is both valid 거기부터 해갖고 그 다음 줄까지겠네요. 첫 두 줄 이렇게 되겠네.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여기까지가 주제에 가장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내용 한번 보죠. 이것은 타당하고요. 타당하지만 misleading 오해의 소지가 있대요. 여기서 말했네.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그럼 이 말이 무조건 맞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Not all subcultures are about youth라고 나왔어요. Not all이니까 부분부정이죠. 그러니까 모든 하위 문화가 청년에 관한 것은 아니랍니다. 모든 하위 문화가 청년에 관한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위 문화라는 게 뭔지는 몰라도 돼요. 일단 하위 문화가 뭘 가리키냐? 앞에 나와 있는 대중음악을 가리키는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어쨌든가 모든 하위권 문화가 다 청년에 관련된 건 아니랍니다. 이미 여기서 일단 한번 말했네요. 그러니까 대중음악이 청년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 일단 이거 얘기했고요. 바로 이어서 and use itself is a notion. 자 그리고 청년 그 자체는 개념인데 어떤 개념이냐면 that contains great diversity. 그러니까 엄청난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랍니다. 우리가 이 청년 하면 딱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20대, 좀 나이가 좀 들면 30대, 대부분 20대겠죠. 10대, 20대 이 사람들이 막 뭐 이태원이나 홍대나 강남 같은 데서 막 뭔가 이렇게 논다던가, 약간 뭔가 좀 자유분방하고 약간 이런 이미지 같은 게 딱 떠오르잖아. 우리가 청년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대중음악은 얘랑만 관련성이 깊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 자체가 통념이야, 통념. 이 소재에서 제시한 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통념은 무엇입니까? 이걸 다시 쓰는 거예요. 대중음악, 즉 하위 문화입니다. 대중음악은 청년, 그리고 저항 이런 키워드와 관련성이 있다. 근데 그에 대한 반박으로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항상 이건 아니라고요.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항상 청년에 대한 건 아니라고. 즉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얘기한 게 대중음악은 항상 청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청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한번 말했어. 또 어떤 얘기를 했어? 심지어 청년이라는 게 이 개념 자체가 광범위하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광범위하다. 됐어? 그러니까 대중음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0대, 20대의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40대, 50대도 대중음악을 즐길 수도 있다 라는 근거로서 얘기한 거야. 이거는요. 첫 번째, 항상 청년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4, 5, 6, 70대도 즐길 수 있는 거라고. 첫 번째. 그리고 청년이라는 범위조차도 잘못됐다고. 우리는 흔히 10대, 20대를 청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30, 40대도 청년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보죠. 됐어요? 이 두 가지 근거로서 항상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인 근거가 나와야겠죠. 한번 볼게요. It is a label. 그것은 명칭인데요. 어떤 명칭이냐? That appeals to marketers and sociologists. 마케팅 담당자랑 그 다음에 사회학자에게 어필하는 그런 명칭이랍니다.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청년 말하는 거예요. 유스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게 어떤 명칭이냐? 이런 명칭이라고. 마케터들이나 사회학자들한테 되게 좋은 명칭이라고. 이거는 이제 그냥 부연 설명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왜 한 거냐면은 우리가 청년이라는 말로써 다 퉁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마케팅 담당자가 우리 최근 이 청년들의 트렌드를 잘 따르고 있는 뭐 핫 아이템 이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광고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청년이라는 말만 붙이면은
뭔가 젊음을 주는 것 같고 트렌디한 것 같고 약간 이런 거를 다 압축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케터들한테는 사실 되게 좋은 그냥 명칭이겠죠. 명칭. 이 사회학자한테도 비슷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conceal은 가리다, 숨기다. 우리 여학생들 그 화장할 때 concealer 숨기는 거죠. 자, 숨긴답니다. A range of 다양한 연령대와 그리고 of cultural behaviors니까 문화적 행위를요. 여기서의 ove는 이 ove랑 짝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와 또 다양한 문화적 행위를 여전히 감추고 있는 그런 명칭이랍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뒷내용도 이렇게 수식하는 거겠네요. 자, 청년이라는 명칭은요. 다시 한번 마케팅 담당자나 사회학자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래요. 하지만 단순히 청년이라는 단어 하나로 우리가 너무 지역적으로 전달하는 거야. 10대, 20대 뭐 약간 이런 뭐 뭔가 젊음, 뭔가 이렇게 막 열정, 막 약간 이런 키워드를 담고 있잖아. 청년이라는 게.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연령대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행위 이런 것도 우리가 청년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사실을 숨겨버린다는 거죠. 청년이라는 말 자체가. 됐어? 이 아래에서 예시가 나오는데 제가 미리 말해주자면 여러분 부모님 세대 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께서 한 10대, 20대 때 그때 이제 대중음악적으로 유행했던 게 뭐였냐면요, 락이었어요, 락.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이제 세계적인 가수가 뭐 퀸이라든가 이렇게 대중적인 이제 락 가수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되게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당시의 청년 문화는 락 음악이었어요, 락 뮤직.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께서는 이제 대부분 아마 한 40대가 되셨겠죠, 대부분.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40대를 사실 청년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쵸? 중년이라고 하죠, 우리는. 근데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이 락 음악을 이제 즐기고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러면은 청년이라고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하면 되게 애매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왜? 분명히 여러분 부모님이 어렸을 때는 그게 청년 문화였거든.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나이만 들었을 뿐이야. 한때 청년 문화였잖아. 그러면은 이 청년 문화라는 게 단순히 지금 현재 나이 이게 중요한 거냐? 뭐 그러니까 기준을 뭘로 잡을 거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져 버린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청년 문화라는 말 자체가 되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요. 단순한 게 아니라고. 지금 계속 그거를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즉 다양한 연령대에서도 즐길 수 있고요. 그 실제로 저기 뭐야, 내가 유튜브였나 어디서 봤는데 그 어떤 그 연예인 뭐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떤 연예인 둘인가 셋인가가 무슨 이제 그 재래시장 같은 데 갔어. 근데 이제 재래시장에 갔는데 그 무슨 이게 순대 팔고 이제 순대 막 이렇게 자르는 아줌마가 있었거든.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아줌마 가게 안을 보니까 그 누구였지? 최유정인가? 맞나? 그 저기 아이오아이 그 최유정 맞냐 이름? 아무튼 그 최유정인가 있는데 걔 사진으로 도배가 돼 있는 거야. 그 가게 안에. 그래갖고 이제 이 연예인이 보다가 유정이가 왜 저렇게 많이 있지? 하면서 이제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딱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나는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최유정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혹시 뭐 최유정 엄마인가? 아니면 뭐 저기 뭐 고모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냥 팬이래. 그냥 자기가 최유정을 좋아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대. 근데 애가 너무 귀엽고 잘하고 이러니까 너무 이제 좋아서 팬심으로 그런 포스터나 이런 거 사갖고 그냥 붙여놓은 거였던 거야. 됐어? 그러면은 지금 그 아주머니께서도 청년 문화에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누가 보더라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대로 보였어요. 50대로. 그러면은 청년 문화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대중음악에 참여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항상 청년에 해당하는 나이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광범위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은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문장이 엄청 기니까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아이리시 포크 뮤직 이런 걸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나온 걸로 봐서는 예시를 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아일랜드 민속 음악이라던가 아니면은 인도의 영화 음악이라던가 아니면 레게 이런 거에 consumers 소비자는요 may feel 느낄 수도 있대. 뭐를? 그들의 정체성이 are being reinforced 강화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may feel 또 느낄 수도 있대. 뭐를? that they are asserting
그들이 assert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assert라는 게 원래 주장하다 뜻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주장하다라는 뜻 말고도요. 확고히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확고히 하다. 자 그러면은 그들이 뭔가를 확고히 한다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요. 즉 그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답니다. 뭐에 대항해서? Dominant cultural forms니까 지배적인 문화적 형태에 대해서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한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청년 저항의 키워드를 말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볼게. 자, 뭔가 민속음악 같은 거 들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느낄 수 있느냐? 아,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랑 저랑 막 이렇게 힙합이나 좀 요즘에 좀 만약에 유행하는 그런 사운드를 막 듣는다고 쳐봐.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들음으로써 뭔가 우리의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구나. 아, 역시 나는 청년이니까 이 청년에 맞는 이런 거를 트렌디하게 난 즐기고 있구나. 뭐 이런 이제 정체성이 강화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느낄 수도 있냐면은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 정체성을 느끼면서 아 그래 나는 지금 이 지배적인 문화에 대해서 나는 저항하고 있어. 저항에 관련된 내용도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을 내가 지금 확실히 다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 아까 말했다시피 통념은 대중음악은 청년 저항이라는 키워드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느낄 수 있다고.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들은 not necessarily니까 역시나 또 부분부정이에요. 부분부정. 반드시 뭐뭐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젊은 건 아니라고. 반드시 젊은 건 아니라고. 그럼 지금 첫 번째 내용은 뭐 나왔습니까? 요 내용이죠. 항상 청년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라는 거는 나이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됐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4, 5, 60대일 수도 있다고. 그리고 they are not resisting. 그들이 초항하고 있지 않다고요. With a kind of a loud public display which makes the tabloid. 그러니까 타블로이드 신문에 나오는 그런 일종의 막 되게 요란한 공개적 전시 막 이런 걸로 애들이 막 저항하고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뭐 삭발 뭐 이런 걸 시위를 한다든가 뭐 옷을 빨개 벗고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아니잖아. 이런 거 아니잖아. 아니 그냥 음악 듣고 아 좋네. 아 나도 청년이 된 거 같네. 그냥 이 정도 생각한다고. 그냥 이 정도 생각한다고. 근데 그게 꼭 젊을 필요가 있어? 꼭 우리가 뭔가 저항하고 시위할 필요가 있어?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근데 왜 우리가 대중음악을 다 청년문화, 저항 이쪽으로만 생각하냐고. 잘못된 거라고.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다음 내용 간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예시가 나오는데 브라켓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또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브라켓이라는 사람이 뭐에 대해 얘기했냐면 The dangers of interpreting music. 음악을 해석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답니다. Only through youth culture. 뭐를 통해서만? 청년 문화를 통해서만. 청년 문화를 통해서만 음악을 해석하면 위험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About a night romanticized celebration of your rebellion. 이렇게 나왔는데 이 rebellion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청년의 반항, 저항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청년의 반항에 대한 순진하면서도 뭔가 되게 로맨틱한 그렇게 묘사된 celebration, 찬양이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청년 문화로만 대중음악을 해석하면 위험하고요. 청년이 막 사회에 대해서 뭔가 뭐 반항을 하고 뭐 어쩌고 막 이런 내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대중음악에서. 그럼 이런 게 그냥 나이 어린 청년답게 순진하면서도 되게 낭만적이구나. 그냥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 내용은요. 자, 그 다음은 Demographic Realities. 그럼 인구 통계학상의 별주 단어로 나왔어요. 인구 통계학상의 현실은 뭘 의미하냐? 대절을 의미하는데 청년 관객이 아까 제가 말했던 예시입니다. 이게 청년 관객이 have grown old 나이가 들었다는 걸 의미한대요. 그러나 have not simply abandoned 단순히 버리진 않았대. 대중음악을요. 그들이 젊었던 시절에 대중음악을 버리진 않았다고요. First a form of easy listening. 왜냐면은 듣기에 편한 음악 때문에, 음악의 형태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통계적으로 보자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청년들 예전에 20대 30대였던 청년들이 나이가 들었어. 40대 50대가 됐어.
근데 그들이 젊은 시절에 들었던 음악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했던 락 음악 같은 거. 근데 걔네가 그 대중음악이 그 이제 뭐 사람마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계속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제 보통 그 부모님이 보면요. 부모님들 보면은 요 이제 물론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옛날 음악을 많이 들으세요. 옛날 음악. 요즘 음악을 잘 안 들으세요. 왜냐? 그 부모님들이 이제 젊었을 적에는 유행하던 사운드가 락 음악이었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듣기가 좋은 거야. 그게 듣기가 편하고 이런 거죠. 그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언제였더라? 작년이었나? 그때 그 나훈아 콘서트 혹시 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그때 뭐 시청률이 뭐 몇 프로? 뭐 70 몇 프로 나왔다고? 뭐 이런 뭐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그냥 뭐 이름도 얼굴도 잘 모르는 뭐 나이든 옛날 가수 그냥 이 정도인데 근데 시청률이 무슨 뭐 80% 가까이 나오는 게 왜 그런 거겠냐고. 그들이 젊었을 때는 그게 대중문화였던 거야. 그게 대중음악이었다고. 근데 그들이 나이가 이제 들면서도 그게 익숙한 사운드니까 이제 그걸 계속해서 듣는 거야. 그러면 1900 예를 들어 70년대에 유행하던 대중음악이 있어. 이거를 청년 문화라고 한번 쳐보자고. 청년 문화. 이때 이들은 20대였어. 자, 2020년이 됐어. 50년이 흘렀죠. 이들은 70대가 됐어. 근데 이때 당시에 듣던 뭐 이제 락 음악이 있어. 근데 이때 이들은 여전히 락을 즐겨 듣는다고. 옛날에 들었던 거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청년 문화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우리 입장에서는. 왜? 지금 락이 유행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야. 근데 아니 그러면 옛날에 한때 청년 문화였잖아. 락이라는 건. 그럼 청년 문화라는 거의 정의가 뭔데? 이게 되게 애매해지는 거라고. 됐어? 옛날엔 청년 문화였지만 지금은 청년 문화가 아니라고? 그럼 청년 문화의 정의가 뭔데?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 그냥 유행하는 거? 뭐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이게 되게 애매해진다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보시면 락 음악 딱 나오죠? 락 음악은 여전히 정체성의 일부랍니다. 누구의? 현재 중년이 된 세대의 정체성의 일부라고요. 됐어? 이 얘기 한 거야. 이 얘기. Where they stand. 자, 그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in relation to kinds of resistance and to counterculture. 온갖 저항과 반대 문화겠죠. counterculture니까 반대 문화에 관련해서 그들이 서 있는 곳은 has not been adequately explored. 정확하게, 적절하게 탐구되지 않았답니다. 적절하게 탐구되지 않았다. 즉 무슨 말이냐? 청년 문화와 대중음악이 항상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항상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 최근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재작년쯤에 한창 유행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한창 유행했던 게 트로트였잖아. 그렇죠? 한때 그 미스 트롯? 뭐 이런 거 유행할 때. 근데 트로트는 원래는 청년 문화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막 엄청나게 뜨면서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청년 문화가 된 건데 근데 실제로 그 누구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임 뭐였는데? 임영웅인가? 몰라. 아무튼 나 TV를 안 봐서 모르는데 제가 한번 우리 동네에서 한번 이제 그 식사를 하러 갔거든요. 와이프랑 애기랑 식사를 하러 갔는데 아줌마들이 엄청 많이 온 거야. 그 밥집에. 근데 보니까 옷이 다 똑같아. 이상한 핑크색 옷을 입고 있어. 뭐야? 이렇게 뭐야 하고 이제 막 봤지. 근데 이제 막 교회 다니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야 해갖고 이제 와이프가 막 찾아보니까 그 임머시기가 그 우리 동네에서 뭐 콘서트를 한다고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건 아줌마들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도 몇 명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도. 그럼 이건 무슨 문화라고 해야 돼?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절히 탐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이 대중음악과 청년문화, 특히 이 청년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정확하게 뭔가 정의가 내려진 게 아니다. 적절하게 탐구되지 않았다고 했잖아. 이게 뭔데?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것, 즉 청년문화라는 것 자체가 적절히 탐구되지 않았다는 건 이거에 대한 정의가 뭔데? 명확하지 않다고. 이 예시만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 힙합과 같은 랩 같은 이런 음악을 많이 들어. 근데 우리가 40, 50대가 됐을 때는 이게 유행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대중문화라고 해야 되냐? 아니냐?
이 말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청년 문화라고 해야 되는 건가? 됐나요? 자, 그래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봤습니다.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자면요. 대중음악은 청년 및 저항과 항상 관련이 있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유연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답이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5번입니다. 5번. 자, 그래서 조금 빠르게 볼게요. 이 지문이 좀 어려웠다 보니까 좀 빠르게 정답의 판단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초반부에서 통념과 반박이 이제 전부 다 나왔었고요. 일단은 단서가 되는 게 보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misleading이라고 나왔어요. yet misleading. 거기서부터가 이제 출발이었습니다. yet misleading.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뭐가?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대중음악은 청년, 저항 키워드와 관련성이 깊다라는 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모든 하위 문화가 청년에 대한 것도 아닐 뿐더러 청년이라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이 제일 중요한, 두 번째 줄에 있는 문장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대중음악을 청년 문화 그리고 저항으로서 하는 오해가 바로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청년 문화와 저항으로서의 대중음악에 대한 오해, 이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 5번의 정답의 판단 근거는 뭐다?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yet misleading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나머지를 보자면 1번에 repeated themes and key concepts in popular music. 대중음악의 반복되는 주제와 핵심 개념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글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대중음악이 항상 얘네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죠. 근데 청년이란 말도 저항이라는 말도 딱히 안 나와 있죠. 대중음악이라는 것만 나와 있으니까 일단 소재에서 벗어난 오답이 되겠고요. 2번 Emerging Perspectives on Contemporary Youth Culture. contemporary는 현대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emerge는 등장하는 거죠. 새롭게 생겨나는. 그러면 현대 청년 문화에 대해 새로 생겨난 관점인데, 아니 새로 생겨난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새롭게 청년 문화에 이런 게 등장했다, 저런 게 등장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2번도 오답이고, 3번 Functional popular music to encompass all generation. 모든 세대를 encompass, 아우르는 대중음악의 기능이라고 나왔는데, 모든 세대를 아우른다고 했으면은 이 내용이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겠죠. 모든 세대를 아우른다는 게 아니잖아. 청년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3번은 당연히 반대 내용에 가깝죠. 4번은 Powerful influence of rebellious youth on forming popular music. 반항적인 청년이 대중음악을 형성하는 데 끼치는 강력한 영향이랍니다. 이거는 반항이니 청년이니 대중음악이니 뭐 키워드는 다 나왔어요. 근데 내용이 완전 잘못됐죠. 반항적인 청년 한 명이, 청년들이 대중음악을 이렇게 형성한다,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 그 영향력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니까 4번도 정답이 아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단에 쓴 중심 내용 파악 부분 볼게요. 자, 대중음악을 청년 문화의 저항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것은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다 본문에 있는 단어죠. 그것은 청년이라는 말 자체가 엄청난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도 본문에 있어요. range of로 나와 있었습니다. 청년의 저항이나 반항에 대해 순진하고 낭만적으로 묘사된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부 다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수정 또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신 거랑 비교해서 틀린 거 뭐 이런 거 다 수정을 하셨으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이제 구문, 핵심 구문 쪽이 나왔는데, 뭐 사실 얘는 제가 뭐 특별히 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병렬 구조에 이제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만 좀 간략하게 읽어보자면, 문장이 길어지면 반드시 주어와 동사, 서술 관계를 확실하게 체크하면서 해석하는 습관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등법법 30% 이상이 주어, 동사, 수일치에서 출제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문장이 길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구문 분석을 굵직하게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써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죠. 이렇게 형용사. 그 다음에 may feel 동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their identities are being reinforced. 여기까지 한 덩어리 나왔습니다. 목적어. and may feel 두 번째 동사 나왔죠? 여기가 1번 동사, 여기가 2번 동사. 됐죠? They are asserting that identity again is dominant cultural forms.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또 목적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ut 나왔고 they 주어에 are not necessarily young. 이거는 뭐 별거 없죠? 그냥 are not necessarily young. and 주어 동사 엄청 많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are not registered with a kind of loud public display which makes the tabloid. 이렇게 수식하네요. 얘는 부사고. 됐죠? 큰 틀로만 묶었습니다. 큰 틀로만. 그러니까 지금 안쪽에 보면은 여기에 네모가로, 뭐 주어 동사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또 네모가로 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뭐 주어, 동사, 대절, 목적어, 대절이 아니네요.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어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얘네들은 세부적인 거라 제가 따로 체크하진 않겠습니다. 요거만 체크해도 꽤 복잡하죠. 네. 자,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할 건데 오늘 좀 미리 말하자면은 이게 아까 그 데일리 테스트에서 우리가 꽤 좀 시간을 많이 썼고 지문 난이도도 좀 어려웠고 오늘은 수업이 약간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단어 시험 볼 거니까 단어 시험 좀 준비를 해주시고 단어 시험지도 좀 가지러 갔다 올게.
아직 다안 왔나 보네. 도영아, 도영아. 네. 너는 끝나고 잠깐만 남자, 알았지? 네. 어. 어씨 오늘 두 질문밖에 못 하겠는데 이러다가. 나 데일리 테스트에서 시간을 좀 많이 쏟네요. 자, 단어 시험 보게 덮어주세요. 자, 다 덮어주세요. 얼른 보게. 빨리 덮어, 다 덮어있을 거야. 건우야, 네가 느리적 해갖고 지금 다 못 보고 있잖아. 빨리빨리 안 돼. 자. 자, 받으시면 이름들 다 쓰시고 받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칠 것 같아서. 저기 누구냐? 지범이랑 준서는 오늘은 커트라인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다음부터는 커트라인이고요. 그래 몇 개? 써있잖아. 아, 뜻 하나만 써도 맞습니다. 품사는 근데 맞아야 돼요. 품사 틀리면 틀립니다.
됐어? 어이구. 됐어? 채점 다 하신 분은 좀 보여주세요. 한 질문밖에 못 하겠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없는데. 다음에는 데일리를 좀 더 가볍게 할게요. 어차피 답지 있으니까. 여기 단어 시험 보고 데일리 테스트하고 이거 세부적인 거 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해하고 진도를 많이 못 뺐으니까. 차차. 됐어? 순서 답진 여기다 둘게 덮어놨어. 또 채점 다 하신 분 저한테 결과 좀 보여주세요. 수연이 다 했어? 또 중에 아직 채점 다 했나? 다 했어? 그럼 또 다 하신 분 전우, 지범이, 도영이, 준서 채점 다 하신 분 결과 좀. 그래. 너무 맘 놓고 봤는데? 어이구. 자, 다 하신 분들은 많이 하시고. 자, 단어를 또 줘야겠죠? 단어장. 다음 단어장입니다. 자, 우리 도영이랑 준서랑 채점 다 했으면은 결과 좀 알려주세요. 어이구야. 이제 갈수록 결과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거 정발고들이고, 정발고들이 아니지. 진짜. 그다음에 준서만 결과 좀 알려주시면은 바로 할게요. 자, 질문은 그 다음 거 펴주시면 됩니다. 다 했어? 첫 시험 치고 잘 봤는데? 자, 우리
통과 못한 분들은 알죠? 네, 남으셔야 됩니다. 우리 맨날 남는 우리 VIP 두 분. 네, 오늘도. 자, 다음 거 보자. 원래는 15번까지 하는 게 목표였는데 15번까지 하면은 아마 10시 반에나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아쉽지만 또 우리 뭐 연휴 끝나고 첫 수업이기도 하니까 오늘 그냥 14번까지만 할게요. 알겠죠? 일단 14번 보자. 자, 바로 갑니다. 이번에도 소재 쓸 거니까 여러분이 쓴 거랑 비교해서 수정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문장 볼게요. personal adornment. 이 adornment가 이제 별주 단어로 치장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고3 수준 정도 되면 물론 이것도 고3 지문이긴 하지만 adornment가 별주 단어로 나올 급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이게 orn이라는 것 자체가 ORN이죠. 요거 ORN. 그러니까 이 ORN 자체가 치장에 관련된 이제 표현이거든요. 치장에 관련된 거. 그래서 adorn이라는 표현 자체가 치장하다라는 뜻의 이제 동사입니다. 치장하다. adorn.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ORN에다가 ornam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ornament. 이거 adornment를 했는데 ornament 하면은요. 얘는 이제 그런 좀 치장품 이런 걸 이제 우리가 ornament라고 해요. 치장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ornament는 어떤 느낌에 가깝냐면요. 그러니까 adornment는 이제 우리가 뭐 반지나 뭐 팔찌나 뭐 이런 느낌? 이게 이제 좀 adornment고요. ornament는 뭐라고 하면 될까? 그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꾸밀 때 이렇게 꼽는 것들이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식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 ornament라고도 하고 이 ornament가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장신구의 개념도 돼요. 장신구. 뭐 아까 말했던 뭐 팔찌나 반지나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그런 의미로서도 ornament라고 이제 쓰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 개인의 치장은 may reflect, 반영할 수도 있답니다. inner emotional state called mood. 그러니까 기분이라고 불리우는 내적 감정 상태를 반영할 수도 있대요. 뭐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개인이 치장하는 게 기분에 영향을 준다고요. 간단하죠.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여기서 치장이라는 게 뭔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외적인 것이죠. 외적인 것, 외모. 그러니까 외적인 것, 외모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외모는 결국엔 뭐에 영향을 받는다? 내적 감정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외모는 내적 감정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지금 주된 내용일 것 같네요. 외부로 보이는 거는 내적 감정 상태를 반영한다. 이제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 왜 여자가 이제 머리를 자르면 무슨 뭐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거나 왜 뭐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외형적 변화는 내적 감정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It may also reinforce, disguise, or create mood. 자,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당연히 개인의 치장을 말하는 거죠. 개인의 치장은 또한 강화할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고 만들어낼 수도 있답니다. 뭐를요? 기분을요. 기분을 뭔가 한층 업시킬 수도 있고요. 기분을 숨길 수도 있고요. 기분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치장이라는 건. 자, 어찌됐든 뭔가 치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이제 편의상 좀 더 개괄적으로 외모라고 표현했는데 본문에서는 치장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치장. 어쨌든 치장이라는 게 내적 감정 상태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에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내용을 좀 더 이어서 볼게요. An individual caught up in a certain mood. 자, 특정 기분에 사로잡히게 된 한 개인이랍니다. 특정 기분에 사로잡히게 된 한 개인이 may wish, 바랄 수도 있대요. 뭐를요? To externalize it. 그것을 외면화하기를 바랄 수도 있대요. 외면화한다는 거는 뭔가 표출한다는 거겠죠.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하기를 바랄 수도 있답니다. 여기서 so가 붙었는데 잠깐만 하나 알려드릴 거. 여러분 이 so 다음에 우리가 흔히 so 대시 나오면은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하잖아. 근데 이 대시 생략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뭐 하기 위해.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대시 생략돼 있으면은 아니 그러면 so는 그래서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콤마가 없어요. 이 콤마가 안 나와. 콤마. 됐어? 그러니까 콤마 없이 so로 나온다면은 so 대수로 해석하면 돼요. 알겠죠? 지금 여기다 보면 콤마 없이 so로 나왔지. 그러면은 그래서가 아니라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럼 그것을 표현하기를 바랄 수도 있어. 뭐 하도록? 그것이 can be conveyed to 전달되고요. and shared 공유될 수 있도록요.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됐어? 그러니까 어떤 치장을 했어. 내가 어떤 뭐 외모적인 변화를 줬어. 그러면은 이 변화로 인해서 뭔가 생겨난 뭐 기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분을 드러내고 싶어서 치장을 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치장을 해서 어떤 기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전후 관계는 다를 수 있어. 근데 어찌됐든간 그 기분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싶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외모와 감정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볼게요. Perhaps 아마도 an individual 한 개인은 feels light-hearted and energetic. 아마 light-hearted니까 그냥 좀 가벼운 마음, 되게 이제 유쾌하고요. 그리고 energetic, 활기가 넘친다. 이렇게 느끼게 될 거랍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앞에 서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건데요. 지금 도입부가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입부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뭐냐? 여기까지 이제 말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치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기분이 형성이 됐어. 치장으로 인해 특정 기분이 형성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전달하기를 원한대요. 전달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아마도 어떤 사람은 유쾌하고 활기 넘친다고 느낄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갑자기 좀 나왔죠. 여기서 봐봐.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특정한 기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certain mood라고 했잖아. certain mood. 그러니까 특정한 기분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것을 표출하고 싶어 한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특정한 기분이 뭐냐고. 이 특정한 기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기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정 기분이라는 건 결국에는 뭡니까? 좀 긍정적인 기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긍정적인. 여기서 말하는 뭐 이제 유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냐 아까 에너제틱이라고 했죠. 활기 있는. 그러니까 이런 기분이 만약에 형성이 됐다라고 친다면 그러면은 이거를 전달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이렇게 한껏 꾸몄어. 그러면은 내가 왜 이렇게 꾸몄는지 이걸 막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주변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조금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이걸 통해서 뭐 어쩌라는 건가를 아직은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좀 더 내용을 볼게요. In America, 미국에서 A culturally recognized way to create this effect. 여기서 way가 주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화적으로 인정받은 방법이 있대요. 미국에서. 어떤 방법이냐? 이 효과를 만들어내는 문화적으로 인정받은 게 있대요. 인정받은 방법. 그러니까 이 효과를 내는 문화적으로 인정받은 방법? 이게 무엇이냐면 is to choose costume. 어떤 의상을 선택하는 거랍니다. 어떤 의상이냐면 with colors and linear arrangements. 색깔과 선의 배열이래요. 이거를 배열한 어떤 옷을 선택하는 거랍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 the show contrast rather than sameness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동일한 거라기보다는 대조를 보여주는 그런 배치라고 지금 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특정 기분, 즉 이제 긍정적인 기분이 형성되어 있으면은 이거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데 특히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대요.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인정받은 방법이 있대. 어떻게 하면 내 지금 현재 이 유쾌하고 이 활기 있는 이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내 이 지금 좋은 기분 막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아. 이거를 근데 내가 말로 하지 않고 어떤 나의 외적, 외관만 보고 저 사람 되게 유쾌하고 활기 있어 보이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어떻게 심어줄까? 이게 문화적으로 인정받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근데 그 방법이 바로 무엇이다? 색과 선의 배치를 하는 건데 이 배치를 어떻게 한다? 대조해서 하는 거라고요.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 즉 주제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패러프레이징을 써놨거든요.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는지 보실래요? 유쾌하고 활기 넘치도록 보이도록 문화적으로 인정받은 방법이라고. 이게 뭐라고요? 색과 선의 대비를 배열한 의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됐어? 이걸 내가 이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즉 어떤 이제 긍정적인
뭐라고 할까? 긍정적인 에너지라고 할까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표출하는 방법이에요. 표출하는 방법. 이게 무엇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출한다는 건 말로서가 아니라 외관으로서 얘기하는 거죠. 외관으로서, 외모로서, 외관으로서 얘기하는 거야. 외관으로서 표출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바로 색과 선의 대비랍니다. 색과 선의 대비.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색과 선의 대비다. 그러니까 똑같이 뭔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보자. 저는 패션에 대해서 1도 몰라요. 1도 모르는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어떤 사람이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잘 봐봐. 우리가 만약에 되게 단정한 옷을 입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뭐 대표적으로 만약에 그 제복이라고 볼까요? 막 경찰 제복 있잖아. 각 딱 잡혀있고 쫙 선 잡혀있고 여기 어깨뽕 쫙 딱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되게 활기차다, 뭔가 되게 유연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뭐라고 생각하겠어? 뭔가 되게 격식적이고 뭔가 멋있지만 좀 딱딱하고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좀 활기차고 유쾌하고 이런 거를 전달하려면요, 뭔가 똑같이 따다다다닥 이렇게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게 좀 더 활기참을 주지 않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요, 대비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이제 어떤 색의 뭐 그런 걸 뭐라고 하죠? 그 어떤 뭐 보정색이라고 하나요? 뭐 무슨 보색 관계라고 하나? 맞냐? 잘 몰라요 저. 어쨌든가 뭐 그런 거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선을 뭐 이렇게 일자로 짝짝짝짝짝 돼 있는 게 아니라 막 선이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막 난리 부르스로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의 어떤 자유분방함, 유쾌함 뭐 이런 거를 상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문장부터는 이제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color contrast가 주어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거에 대한 근거로서 첫 번째 색 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주어 자리에 색 대비 나왔으니까. 자, 색 대비는요 얻어질 수 있답니다. 뭐를 통해서? By using a number of different colors together.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많은 다양한 색깔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당연히 색 대비가 이루어지겠죠. 또 by using bright colors, 밝은 색깔을 사용함으로써 또 이루어질 수 있답니다. 어떤 색깔인가? The contrast with a somber background. 칙칙한 배경으로 대비되어 있는 밝은 색이네요. 됐어? 자, 또 뭐냐? Using sharp differences. 자, 그러면 뭔가 극명한 차이를 사용함으로써랍니다. 어떤 차이냐? In lightness and darkness of color. 색의 밝음과 어두움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명암이죠. 그래서 색의 명암에 있어서의 극명한 차이를 사용함으로써 색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색 대비라는 것 자체는 결국엔 무엇이다? 다양한 색을 사용한다는 거. 다양한 색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결국 지금 요거랑 요거는 같은 말이거든요. 왜냐면은 어두운 배경에 밝은 색상을 입는다라는 거고 이것도 결국 밝음과 어두움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거니까 결국 둘 다 명암 대비라고 하면 되겠죠. 그냥 한마디로. 그래서 다양한 색 사용과 명암 대비. 이걸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끝이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색 대비 얘기했으면 이제 선 대비에 대한 근거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linear contrast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 선 대비예요. 자, 그러면 선 대비가 일어난답니다. If light suddenly change direction or intersect. 자, 선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교차를 한대요. 뭐 할 때? When proceeding, 나아갈 때요. In different directions.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교차할 때 그때 발생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선 대비는요, 방향과 교차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방향과 교차. 이걸 통해서 선 대비가 생긴다라는 거겠죠. 방향과 교차.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선이 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는 거에 대한 반대는 뭐 이쪽이 되는 거겠고, 됐어요? 뭐 교차라고 한다면은 선이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만난다거나 이런 게 이제 교차하는 거겠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선 대비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선 대비와 색 대비에 대한 이제 근거는 설명했고요. 또 이어서 갑니다. 어떤 얘기하는 거야? The culturally encouraged interpretation. 문화적으로 권장되는 해석이 대절 2인데요. The redirection of eye movements required by line contrast. 자, 이 덩어리가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절의 주어가 뭐냐면요. 대절의 주어가 redirection이야. redirection. 그래서 여기 is 동사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눈 움직임의 redirection이니까 방향을 다시 잡는 거죠. 근데 요구된답니다. 선 대비에 의해서. 그러니까 선 대비에 의해 필요로 되는 눈의 움직임의 변화예요. 그 어떤 이제 방향 변화, 방향을 다시 잡는 거니까 방향을 다시 이제 변화시킨다는 거겠죠. 이것이 is symbolic of a dynamic inner state within the wearer. 그래서 그 옷을 착용한 사람 안에 역동적인 내면의 상태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해석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문화적으로 권장되는 해석이 있대요. 그러니까 선 대비가 있어. 선이 그냥 일자로 이렇게만 나와 있어. 어떤 옷을 입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시선의 변화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같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것은 선이 막 이렇게 가. 어떤 것은 막 이렇게 가고 이렇게 막 선이 막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 옷을 볼 때 이쪽 라인을 보다가도 이쪽 라인을 볼 수도 있고 이쪽 라인을 볼 수도 있고 계속해서 이 눈의 움직임에 있어서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죠. redirection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이것 자체가 무엇이냐? 이랬다가 요랬다가 하니까 내가 벌써 이 의상을 볼 때 눈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 그냥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내적 상태를 얘가 표현해주고 있는 거구나. 이 옷 자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이게 바로 뭐다? 문화적으로 권장되는 해석이라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권장되는 해석이란 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선 대비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 대비를 하면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느냐? 왜 사람들이 선 대비가 많이 돼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 되게 쾌활한 에너지를 갖고 있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냐? 왜 그러냐? 눈의 움직임에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를 주니까 되게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자,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따라서 at least for Americans, 최소한 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contrasting, 대조라는 거. 지금 대조라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제일 핵심적인 말이죠. 대비.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대비는요. line and color in costume. 의상에서 선과 색을 대비시키는 것은요. can express, 표출할 수 있습니다. exuberant mood, 활기찬 기분을요. 대놓고 나왔네. 별주도 하잖아 심지어. 활기찬 기분을 표현할 수 있대. 아니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지금 결론에서 딱 말해버렸네. 그렇죠? 활기찬 기분을 보여줄 수 있대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또한 reinforce the same mood in the wearer. 착용자에게 있어서 똑같은 기분을 강화할 수도 있답니다. 강화할 수도 있대요. 내가 기분이 좋아. 그래서 어떤 옷을 입었어. 근데 이 옷을 입으니까 더 신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됐죠? 자, 그럼 결국에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결국 우리가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옷을 입든 아니면은 어떤 특정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옷을 입든 간에 어쨌든 우리가 좀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려면은 색과 선의 대비가 중요하다라는 거겠네요. 네. 맞죠? 이게 이제 결국에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 정답 몇 번일까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답에 대한 근거를 한번 볼게요. 이게 글이 조금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요. 번역 난이도는 사실 저는 그냥 보통 쉬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이라고 생각하는데 내용 파악 난이도가 이게 한 줄씩 보면은 별로 안 어렵거든. 한 줄씩 보면. 근데 이 문장 다음에 이 말 나오고 이 말 다음에 이 말 나오고 즉 문장 간의 연결성적인 측면에서는 이 지문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왜냐면은 분명 우리가 초반에 뽑았던 소재는 이 내용이었다고. 이 내용이었어. 근데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뭐였습니까? 요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은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된 거냐면 글의 초반 도입부 나오고 주제부 나오고 부연 설명 나오고 좀 더 쓸게요. 결론 나왔거든요.
결론은 사실상 주제를 다시 말한 재진수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주제 재진수. 지금 이런 패턴이었어요. 이 글 자체가. 근데 이 도입부에서 지금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굉장히 거시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거시적으로. 굉장히 넓은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넓은 관점이란 게 뭡니까? 외모, 치장이라는 거는 내적 감정 상태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 그러면 내적 감정 상태에 영향을 끼친다. 이 말만 봤을 때는 아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떤 옷을 입고 기분이 나쁠 때는 이런 옷을 입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좋은 쪽과 나쁜 쪽을 둘 다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내적 감정 상태에 영향을 준다. 이 말만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뭐였습니까? 특정 기분이 형성되는데 이 특정 기분이 뭐라고 했어? 유쾌하고 활기 있는 거라며.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글에서는요. 애초부터 유쾌하고 활기 있는 그런 기분을 만들고 그거를 전달하기를 사람들이 원한다고. 그럼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냐고. 색과 선을 대비시키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이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도입 부분과 소재, 초반 소재 부분에서 굉장히 넓은 거시적 관점으로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류의 글은요. 순서류로 나오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순서류로. 여기서부터는 어렵지 않거든요. 주제부터는 내용이 이어지는 게 어렵지 않아. 색과 선의 대비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왜 그러냐? 색 대비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선 대비는 이렇게 이루어지거든. 근데 특히 선 대비 같은 경우는 어떻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자세한 설명 다 했잖아. 그래서 결론까지 말했잖아. 결론이 뭐였어? 그러니까 네가 긍정적인 기분을 내고 싶으면 색과 선의 대비가 된 의상을 입어라. 나왔잖아. 결론까지. 주제부터 결론까지는 내용이 스무스하게 이어져요. 여기는 어렵지 않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로 이어지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입 부분이 굉장히 거시적인 어떤 큰 틀로서 얘기를 했고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여기고 이 말을 위해서 이렇게 크게 접근을 한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어떤 그 성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쳐봐. 내가 전달하고 싶은 핵심은 예를 들어서 얘들아 너네 지각하지 말고 숙제 매일 잘해오고 그리고 뭐 열심히 공부해야 돼. 어떤 성실성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고 싶다고 쳐봐. 그러면은 그 얘기만 하고 끝낼 수도 있어. 얘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긍정적인 에너지를 표출하고 싶어? 색과 선의 대비 입어. 이러고 끝낼 수도 있다고. 근데 이러면 글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초반에 밑밥을 이렇게 깐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성실성에 대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공자와 노자의 막 이런 이야기를 막 시작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초반 내용만 들었을 때 내가 막 옛날에 공자가 이랬는데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럼 여러분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어떤 뭐 논어 뭐 이런 얘기, 뭐 어려운 얘기 하려고 하는 건가? 공자 얘기를 하네? 무슨 뭐 중국 얘기 하려는 건가? 여러분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공자도 어쨌든 옛날에 이렇게 했었대. 그러니까 너네도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성실할 필요가 있어. 내가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은 파악하는 거지. 아, 쌤이 처음에 공자 얘기를 했던 거는 진짜 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실해라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밑밥을 크게 깐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입부에서 거시적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이 도입부에 해당하는 거를 만약에 이 1, 2, 3, 4, 5에서 답으로 골라버리면 너무나 범위가 커요. 왜냐면 사실상 여기부터 여기 결론 부분까지 심지어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이 얘기 나왔거든. 결론까지도 이 얘기가 나왔잖아. 근데 우리가 만약에 주제를 고를 때 이 관점, 이 소재를 기준으로 주제를 골라버리면은 너무 포괄적인 정답이 돼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오답이 된다는 거야. 내신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런 류의 지문이 나왔을 때 대입학 문제로 나오면 상당히 난이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에서 이런 거를 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특히 대진고가 좋아한다 했어. 대진고가 이런 거. 만약에 주제가 외모는 내적 감정 상태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보기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3번은 뭐예요? 3번은 너의 기분을 부스트하기 위해서는 색과 선의 대비를 입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이렇게 나온 게 있고 내 외모는 내적 감정 상태에 영향을 준다. 이게 나왔다고 쳐봐. 그럼 정답 어떻게 고를 거냐? 그때도 우리는 답을 3번으로 골라야 된다고. 1번으로 답을 고르면 안 된다고. 왜? 이거는 너무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이거야 이거. 됐어? 이게 이제 고2 때 나오는 대입 항에서 고난도 문제가 되는 건데 이에 해당되는 내용이 지금 지금 선지에는 따로 있진 않아요. 다른 보기를 보자면 1번은 You can create your identity through fashion. 그럼 패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나마 얘가 얘랑 비슷한 거예요. 그나마. 근데 1번에 나와 있는 건 얘보다 더 포괄적인 내용이야. 얘보다 더. 왜냐면 여기서는 어쨌든 간 감정 상태라고 나왔는데 얘는 감정 상태보다 더 상위 개념인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정체성. 그렇죠? 그러니까 더 범위가 넓은 더 포괄적인 오답이 되는 거죠. 1번은요.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 2번은 correlation between color and mood, facts and myths. 색과 기분의 상관관계, 사실과 근거 없는 믿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색과 기분의 상관관계라고 한다면 빠진 게 있죠. 선이 빠졌잖아. 그렇죠? 그래서 주요 소재가 빠져서 안 되고요. 4번은 The clothes you wear can affect the way you perform. 너가 입는 옷이 너의 수행 방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즉 너가 어떻게 옷을 입느냐에 따라 너의 성과가 달라진다라는 건데 뭐 성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4번은 아니고요. 5번은 color psychology. What color should you wear and why? 색 심리학.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왜 입어야 될까라고 나왔습니다. 역시나 색깔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죠. 소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5번도 정답이 안 되겠습니다. 자, 중심 내용 파악 부분이랑 뒤에 구문 내용 보고 얼른 끝낼게요. 자, 중심 내용 파악. 패션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패션이라고도 했는데 패션뿐만 아니라 저는 그냥 외적인 거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장이라고 해도 돼요. 당연히 어덜먼트 치장. 패션이라 해도 되고 치장이라 해도 됩니다. 패션은 치장은 사람의 기분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착용자의 기분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문화권에서는요 대비되는 색과 선을 활기찬 기분과 연관시키면서 옷을 입은 사람과 보는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기분을 불러일으킨다. 아까 말했죠? 긍정적인 기분을 불러일으킨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쓴 것과 비교해서 틀린 거 있으면은 수정 보완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문 설명을 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야, 너무 많이. 자, 요거는 우리 아까 봤던 by ing라는 녀석, 뭐뭐 함으로써 또는 뭐뭐를 통해서라고 해석합니다. 뭐뭐 함으로써 말고요. 뭐뭐 하는 것을 통해.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by ing는. 근데 지금 아래 문장에서는 지금 병렬 구조로서 이렇게 3개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구문 분석을 해볼게요. 자, typically 일반적으로 색 대비는 can be obtained 얻어질 수 있습니다. by ing 1번. 그 다음에 by using부터 여기까지가 부사 2번이고요. and by using sharp difference 어쩌고 나오면 여기까지가 부사 3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심플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3개 이상을 나열할 때는 A, B, and C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야 이거. 그래서 지금 여기 by using 하고 여기까지가 A 나왔고요. by using bright colors부터 여기까지가 B 나왔고요. 콤마 찍고 and 찍고 그 다음에 C가 나온 거예요. 됐죠? 이런 구조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는 되게 단순해요. A하고 B하고 C 하는 것을 통해 색 대비가 얻어질 수 있다. 그냥 이거예요. 별거 없죠? 안에 있는 좀 상세한 거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숙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하는데 늦게까지 하다가 고정들 하셨네. 오늘이 2월 3일이죠? 네. 오늘 2개 했으니까 다음 시간도 2개만 해오세요. 18, 19번만 해오세요. 18, 19번. 그리고 오늘 단어 준 게 13에서 20번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3에서 20번 단어 암기 조금만 해오시면 되겠고요. 18, 19번은 이제 문제 풀고 마찬가지로 지시사항 정리를 하고 소재 작성하고 표시해 오시면 됩니다. 됐죠? 자, 아까 제가 나무라고 했던 분들 준서도 잠깐만 남았죠. 잠깐 전달할 게 있어서 제외하고 가셔도 됩니다.